안녕하세요. 전문가로 가는 길 원가 관리 회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원가 관리 회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학습 문제 2에 대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과목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같이 만나서 풀고 또 같이 고민하고 내가 소위 기억해야 할, 외워야 할 룰은 어떤 것이고 또 풀어야 할 거는 계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구분하면서 학습을 하면 좀 수월할 텐데 일방적으로 텍스트가 제공이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자습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도 제가 보내드렸던 그 동영상, 학습 문제 1에 관한 동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해서 저는 반가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 문제 2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교재를 보면 제5장 종합 원가 계산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품 총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수량이 있고 중간에 만들었던 수량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수량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기초 제공품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비용, 그 기간에 그 기간에 만든 총 제조 비용,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에 남은 것,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기초와 단기를 더한 다음에 기말에 있는 걸 빼는 거예요. 기말에 있는 원가를 뺍니다. 자, 그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만들어서 받은 재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간,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투입한 그 완성품, 제품에 대한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있는 원가가 있는데 이 기말의 원가가 무슨 뜻이 되냐면 내년도, 다음 기에 원가로 잡히는, 그러니까 올해의 원가에서는 빼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초에는 전년도에 만든 거지만 기초 1월 1일이죠. 기초에는 전년도에 만든 거지만 올해 걸로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해 말에 있는 거는 올해 만든 거지만 어떻게? 내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의 원가에서는 빼야 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여기 공식들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산식은 많지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히려 회계에서 규정한 규칙이라는 것이 현실을 100%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계의 논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명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완성품 총 원가, 그 기수의 완성품 총 원가는 기초의 제공품 원가에다가 단기, 그 기에 제조를 한 총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에 있는 제공품 원가를 빼면 그것이 곧 완성품 총 원가가 된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종합 원가 계산의 기본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을 출발시키면 돼요. 나머지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조금 더 연습을 통해서 기술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고 원리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특정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기, 단기, 올해 우리 지금 해당하는 단기라고 한다면 단기 초에 있던 제공품 원가는 올해 완성품 원가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올해 제조한 것들은 당연히 올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뭘 빼야 되는가? 올해 제조를 했지만 내년으로 넘기는 것들에 대한 것은 빼준다. 자, 그 계산을 하는 것이 완성품 총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종합 원가 계산의 기본 로직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 드리는 접근은 이런 취지예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난이도 있게 풀자라는 접근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수식의 기본 틀이 어떠냐,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지, 이것을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해서 응용력을 높여서 뭔가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해내자, 그런 접근은 아니에요. 그런 접근은 국가 공인된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는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보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산출하시오. 그래서 자료가 주어지는데, 기초 제공품 원가. 자, 여러분들 제 학습문제 2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글 파일로 보내드린 거 있죠? 이걸 보시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있고, 단기 투입한 양이 있고, 단기 완성을 한 양이 있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법으로 풀어라,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풀어라, 이건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논리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법은 전체 있는 물량을 평균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오 라는 것이 평균법이고요. 선입선출법은 한자예요. 선입, 먼저 들어가고, 선출, 먼저 나간다. 법, 그런 방법.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처음에 있던, 먼저 들어와 있던 거는 먼저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나중에 들어오는 거는 나중에 정리가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테크니컬한 문제이고, 기본적인 원리는 평균은 전체를 다 모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자. 선입선출은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있는 건 나중에 계산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설명은 좀 길어지는데요. 평균법에서는 제가 답을 빨리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직접 재료비를 계산했더니 2,500원과 15,000원을 더한 것에다가 300개와 200개 분의 200개에 해당하는 것을 재료비로 본 거예요. 이게 뭐죠?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200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량 있는 것 중에서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것만 발췌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500원이라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 15,000원이라는 직접 재료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300개라는 단기 완성량과 200개 킬로그램이죠. 200kg이라는 기말의 수량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값 중에서, 전체 양 중에서 기말에 해당하는 200개의 비율을 따졌을 때 이것은 7,000원이더라. 가공비는 1,800원과 13,950원을 더한 값에서 200kg의 25%에 해당하는 것이 300kg과 200kg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나눈 것을 적용했을 때 2,250원이더라.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입니까?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직접 재료비와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가공비를 합친 것, 그러니까 7,000원과 2,250원을 더한 9,250원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좀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재료비가 15,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게 200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300개는 와 있는데 기초 제공품 100개는 빼고 기말 제공품 200개를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기의 총 제조 비용이었던 15,000원 중에서 200kg에 해당하는 것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 7,500원이더라. 자, 같은 논리로 가공비도 단기 총 제조 비용의 가공비 13,950원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말 제공품의 200kg의 가공비가 25%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200 곱하기 0.25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kg에서 그 단기의 전체 생산한 것 중에서 100 곱하기 0.5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초 제공품에 해당하는 것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 곱하기 0.25를 더해요. 기말 제공품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어떻게 됐다? 2,325원이 됐다. 그럼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가 된다? 7,500원에 2,325원을 더한 9,825원이 된다. 자, 설명은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볼게요. 두 번째 장에 보면 국민공업의 다음 자료에 의해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의 원가를 구하시오. 이거는 제5강, 제5강이 아니죠. 제4강인데 제5장의 예제 5-3의 문제입니다. 자, 기초 제공품은 없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 52만 8천원이고 완성량은 9,000kg, 공손이 500kg, 기말 제공품이 2,000kg. 자, 안분 계산은 평균법에 의하고 공선 처리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말은 복잡하지만 계산이나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공소는 그야말로 손실이 나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완성품과 제공품에 부담시키는 경우, 자, 이거는 기말 제공품 원가를 52만 8천원에서 어떻게? 기말 제공품이 얼마예요? 2,000kg인데 이게 얼마나 됐어요? 완성도 50. 그래서 0.5를 곱하고 이게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뒷괄호가 빠졌는데 괄호를 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9,000kg에다가 공소는 고려하지 말고 기말 제공품만 2,000 곱하기 0.5를 분모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52,800원이 나와요. 그럼 완성품 총 원가는 어떻게 되냐? 기초 제공품 원가는 없으니까 제로.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52만 8천원.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기말 제공품 원가 빼야 된다 그랬죠? 기말 제공품 원가 52,800원을 뺐더니 47만 5,200원이 된다. 이게 답이고요. 완성품에만 부담시키는 경우는 기말 제공품 원가 52만 8천원에서 2,000 곱하기 0.5, 50%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분자에 대한 분모값을 어떻게 받느냐? 9,000, 500, 그 다음에 2,000 곱하기 0.5까지 해서 계산을 해서 52,286원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완성품 총 원가는 52만 8천원에서 같은 논리예요. 기초 더하고 기말 빼고 기말은 50286이 됐기 때문에 결과는 477714 47만 7,714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은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있다면 하나를 가지고 많은 고민도 해보고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도 한번 돌아보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룰을 짚으면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체적인 이해가 잘 될 텐데 우리가 또 동영상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할 건 요약하고 생략할 건 생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외로 하는 경우, 자, 이거는 기말 제공품 원가를 52만 8천원에 2,000kg에 50%,
9,000kg, 그 다음에 공손도 더하고요. 500, 2,000 곱하기 0.5를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52,286원이 나왔어요. 자, 공손을 더하는 이유가 뭐죠? 공손을 더하는 이유는 공손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투입은 된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을 따질 때는 또는 매출을 따질 때는 이건 없애야 되겠지만 원가, 들어간 걸 따질 때는 공손도 포함이 된 거죠. 자, 공손비는 528,000원에다가 500kg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000에 500에 2,000 곱하기 50%를 분모로 했을 때 공손비에 해당하는 거는 25,14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완성품 총 원가는 528,000원에서 50286을 빼고 25,143원을 빼고 425,571원으로 한다. 자, 이건 왜 그래요? 아까는 공소는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또 이런 빼는 거는 또 이런 모순적인 건 왜 그런 거죠? 자, 그것은 원가 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가 외로 친다. 이거는 영업의 손실 또는 영업의 수익 이런 항목으로 완전히 빼버린다.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표현하는 매출이 있고 원가가 있는데 그걸 쭉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영업이익을 가져오고 그 외에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원가 안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빼주게 된다. 이거는 좀 복잡한 논리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총량을 맞춘 개념이고 내가 그 과정에서 더하기로, 그러니까 반영하기로 했느냐 반영하지 않기로 했느냐에 관한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왜 그럴까라고 원론적인 고민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그 룰에서는 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지금 학습 문제 2는 우리 원가 관리 회계 시간에서 배우는 걸로 따지면은 전반부 원가 회계에서 난이도가 높은 쪽이에요. 1은 입문, 2는 높은 쪽. 1은 개별 원가, 2는 종합 원가. 그냥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학습 문제 3으로 갑니다. 국민공업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누가법, 비누가법에 의한 전 원가 요소 공정별 원가 계산을 하시오. 이거는 예제 5-8 문제예요. 자, 누가법, 비누가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우리 공장이 단순하게 하나만 생산하는 공장, 하나를 생산할 때 한 번에 끝나는 공정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기를 만들 때 이 겉에 있는 케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안에 있는 뭔가 계산 장치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액정도 만들어야 되고 단계가 아마 3단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두 가지 공정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제1공정, 제2공정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각각 하게 됩니다. 1공정, 2공정이 섞이는 경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또 볼까요? 이 내부를 만드는 게 1공정, 외부를 만드는 게 2공정이라고 한다면 내부를 만들 때는 외부에 관한 거랑 섞일 일이 없겠죠. 순서도 그야말로 1공정, 2공정입니다. 내부 1공정, 외부 2공정.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1공정일 때도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고 2공정일 때도 독립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이 다 공정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식을 제시한 것인데
그래서 1공정, 2공정으로 나눠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 게 회계 원리상 원가 회계상 맞는 것이냐. 그래서 소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누가법과 비누가법을 소개하는데 누가법은 그야말로 누적하는 거고요. 비누가법은 누적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 누적해서 가 더한다. 비누가 누적해서 더하는 걸 비하지 않는다. 한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법으로 가는데 누가법은 어떻게 가라 그랬어요? 1공정을 계산하고 그 1공정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2공정에 적용하면서 계산을 해 나가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라. 이게 누가법의 계산이고 비누가법은 그걸 무시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비누가법이 어렵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법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제1공정 기말 제공품 평가. 여기 보면 재료비에 대한 기말 제공품이 10만원 더하기 72만 5천원에서 2천원. 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로 기말 제공품을 논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나 단기를 논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말 제공품이다. 제공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work in process. 작업 중인 물건이에요. 작업 중인 물건. 반제품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work in process. 프로세스 안에 있는 work인데 이 work라는 게 어떤 그야말로 뭐 이 볼펜으로 치면은 이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잉크 상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독립적인 것을 연결을 했을 때 완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부품,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제공품입니다. 자, 제공품 중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기말 제공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해야죠. 이미 써버렸다 그러면은 집계만 하면 될 텐데 남아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아직 환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환산하는 거죠.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말 제공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1공정 기말 제공품 평가, 재료비에 대한 기말 제공품 10만원 더하기 72만 5천원에 그 수량 2천, 근데 이게 9천과 2천이 있어요. 단기에 9천이 있고 기말에 2천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그 중에 2천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따졌더니 15만원. 가공비에 대한 기말 제공품도 마찬가지로 8만원과 90만원에다가 이 가공은 진척도가 어때요? 50%니까 2천 곱하기 50% 0.5 이렇게 한 거고 마찬가지로 계산 방법이 9천 더하기 소괄호 2천 곱하기 0.5 그 다음에 대괄호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긴 대괄호가 잘 됐어요. 그 아까 전 문제에서는 대괄호가 빠진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대괄호 상태가 있다고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98,000원. 자, 그러니까 제1공정 기말 제공품 평가가 어떻게 돼요? 재료비가 15만원, 가공비가 98,000원, 24만 8천원 이렇게 되고요. 자, 제2공정 기말 제공품 평가는 어떻게 돼요? 전공정비에 대한 기말 제공품 평가는 일단 재료비, 가공비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자, 15만원과 50만원에다가 3천이라는 거는 2공정에서 남아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3천에 만 더하기 3천 분의 3천 이렇게 하니까 이게 15만원이 나오고요. 가공비에 대한 기말 제공품은 11만원과 89만 3천원을 더해서 여기서 3천 개의 60%, 그 다음에 10,000개 더하기 3,000개 60%의 대괄호 분의 이거를 해서 이게 15만 3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5만원, 15만 3천원에다가 또 뭘 더하냐면 전공정비에 대한 기말 제공품을 더하는데
자, 그게 그 원리가 있거든요. 여기가 4강이죠. 5강으로 갑시다. 5강으로 갔을 때 여기 이 말이 있어요. 전공정비는 공정의 시점에서 투입된 재료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단일 공정의 경우에 준해 계산하면 됨. 무슨 말이에요? 자, 재료비, 가공비는 순차적으로 계산해라. 자, 1단계, 2단계, 1공정, 2공정, 1공정 끝나야 2공정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그런데 전공정비는 1공정일 때 계산하고 2공정일 때 계산하라가 아니라 한 번만 계산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30만 4천 원 더하기 38만 8천 원 더하기 155만 7천 원에다가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3천에 만에 3천 해서 51만 9천 원이 나오는데 이 논리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자, 이 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예제 5-9 그렇죠. 예제 5-9 3천 4천 맞죠? 예제 5-8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예제 5-9인가요? 예. 자, 여기 보면 원가 계산표를 작성한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학습을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 155만 7천 원이라든지 15만 원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155만 7천 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풀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갑자기 나온 숫자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누가법이란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키는 거구나에 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통 원가관리 회계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난이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제2공정 기말제공품 평가는 51만 9천 원, 15만 원, 15만 3천 원에서 82만 2천 원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지금 거의 30분이 지나고 있는데 4번과 5번은 한번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고 4번,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있다가 만날게요.